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이 균 다양성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장은요,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뇌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장에도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. 그래서 이 뇌와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, 자, 그 중에서 또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 장 점막, 특히 소장의 점막 아래에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. 장이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약 80%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입니다. 자, 인체도 약 37개 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균, 그리고 몸속에 있는 세균, 이런 장내 미생물도 전체 한 38개 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세포수와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약 1:1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와 함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또 면역이 결정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.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, 좋은 균, 유해균이 있고요. 또 이 중간,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기회균이라고 하는 중간균도 있는데요. 바로 유익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또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세포, 면역력을 올려주는 유익균이 있을 때는 몸의 전체에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다. 가공식품이나 뭐 인스턴트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해서 유해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면역세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. 장에 있는 장 점막에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의 관점에서 보면 장과의 면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네, 유산균 자체가 건강한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장내에 건강한 균이 너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좋은 유산균,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죠. 특히 저는 이제 유산균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뭐 대장 내시경이나 또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가 또 미생물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열심히 우리 균이 생겨나야 되는데, 건강한 미생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산균을 섭취해서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에 먹이를 줌으로써 장내에 건강한 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.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자동차도 모든 자동차가 똑같다라고 보지 않잖아요. 집도 모든 집이 똑같다라고 보지 않죠. 어떤 회사가 만드냐에 따라서, 또 어떤 건축 회사가 또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이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약회사 이상의 시설에서, GMP가 인증된 시설에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낸 그런 유산균 제품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무균실 하면은 우리 외부에서 병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. 무균 하면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왠지 안전하다 라는 느낌. 세균이 없으니까. 세균 자체를 모두 다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무균 하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첫 번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드는 느낌은 왠지 조금의 그 균만 다가가도 약해질 것 같은, 뭔가 감염이 돼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 번째 느낌이 있죠. 그래서 무균쥐와 또 실제 무균실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. 무균쥐도 일반 쥐보다는 생명이 짧습니다. 또 무균실에만 살아야 했던 1970년대에 태어났던 미국의 어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무균실에서만 살다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만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
나이도 만 12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요, 당연히 장내에도 미생물이 있어야 하고 또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면역력이 더 커지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무균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. 이런 비교도 있었는데요. 그냥 혼자서만 살고 있는 그 외동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과 또 여러 형제 자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더 면역력이 높은지를 이제 해보니까 아무래도 균 관점에서 보면 여러 형제들과 자란 아이들이 더 다양한 균과의 접촉이 있었겠죠. 그래서 외동으로 그 자란 아이보다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이런 면역 질환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균과의 접촉이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균 다양성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폐암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흙에 있는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줌으로써 암을 극복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. 온실 속의 화초를 생각하면 좋아요. 식물도 만약 숲에 있는 식물하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하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식물이 더 건강할까? 우리가 좀 그 느낌적으로 잘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,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이제 땅과 접촉해서 걷는 이 어싱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토양에 있는 이 미생물을 접촉할 수도 있고 또 몸에서 있는 이제 전자기가 잘 빠져나가서 전기 이런 그 효과가 독소가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맨발 걷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생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인데요.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, 이제 5가지 알약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항생제가 같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.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항바이러스 약입니다.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어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데 다 잘 알다시피 감기의 원인은 늘 바뀌기 때문에 이 감기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는 무엇일까? 바로 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래 지속이 되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폐렴은 세균성 질환입니다. 그래서 폐렴을 예방하는 약으로서의 항생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좀 깊게 지나친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도인데 이제 감기 걸려서 폐렴까지 가는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. 약간 항생제 남용으로 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을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항생제를 안 쓰고 있죠. 조금 약간 쉽게 항생제가 쓰여지고 있기도 합니다. 또 이 항생제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거나 또 환자들이 입원을 할 때 포도당 주사를 바로 링거로 맞게 되는데요. 그 안에도 항생제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병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죠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. 다양한 균도 같이 오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링거 안에 그냥 포도당 주사 안에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항생제 노출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쉬운데요. 이 항생제를 조금 다량 먹게 되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균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장내 환경이 싹 이제 초토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균, 꼭 몸에 필요한 균이 생기기까지 약 90일 정도 시간이 걸리죠.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줄이려는 노력을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2050년까지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00만 명 이상가량 될 거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생제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너무 필요한 균, 장내 유익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죠.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장내 환경에 불균형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. 그러면 건강한 유익균이 없다 보니까 이 건강한 유익균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내 건강한 유익균들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숙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나서 몸에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긴다거나 소화도 잘 안 된다거나 피곤이 더 늘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이제 항생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죠.